2024학년도 입시의 쟁점을 먼저 좀 따져봐야 되는데 2024학년도 입시 쟁점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가장 첫 번째 부분은 가장 많은 부분,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전형별 선발 비율이 좀 양극화돼 있다라는 거. 그 전형별 선발 비율이 양극화돼 있다는 거는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이렇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전형별 선발 비율이 양극화돼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선발 중점 전형, 그러니까 중점 선발 전형의 차이가 극대화되어 있는 것이 이번 2024학년도의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표로 보여드리겠지만,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이 그 중심 전형, 그러니까 뭐 비수도권의 중심 전형은 교과 전형이고요. 선발에 있어서 그 선발 비율이 제일 높은 거 있죠. 선발 비율이 제일 높은 게 그런 거고, 반면에 이제 수도권은 선발 비율이 제일 높은 게 이제 수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나타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어떤 뭐 우리 흔히 이제 전략이라고 하면 어떤 전략을 짤 때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을 하나 생각을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학생부 반영 항목이 축소가 되고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학생부 반영 항목이 축소가 되는 건 뭐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 항목들이 축소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수상 경력이나 독서 활동이나 자율 동아리 등이 이제 미반영이 되죠. 그래서 그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하고 자기소개서 폐지가 되는, 완전 폐지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겹쳐지면서 이렇게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뭔가 변화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보면 이것이 학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되는 요소가 있다라는 거, 그게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 또 생각을 하나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또 세 번째는 이게 좀 2024학년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이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개정교육과정이 아무래도 좀 정착이 되는, 그러니까 3년 차거든요. 예, 개정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은 아시죠? 그래서 그 2015 개정교육과정이 이 3년 차기 때문에 개정교육과정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측면은 선택 과목에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 과목을 이수했느냐, 이수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이 의외로 그 입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입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를 좀 생각을 잘 해두시면 이게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될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첨단학과의 신설과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신설이 결과적으로 이제 첨단학과가 이렇게 신설이 되게 되면 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연결될 수도 있지만 우수자원이 그쪽으로 좀 빠지는 부분도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우수자원이 그쪽으로 빠지게 되면 나머지 그들이 원래 있어야 되는 부분들에서 약간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그런 측면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네 가지 측면이 2024학년도, 이렇게 네 가지 측면이 2024학년도의 입시에 전반적인 쟁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부터 차곡차곡